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뭔가 평소보다 더 덥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오늘 뭔가 되게 갑자기 더 더운 것 같아. 약간 후덥지근하다고 해야 되나? 어제까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루 새에 또 엄청 더워졌어. 습도가 좀 높아서 그런가? 아, 비가 오네요. 오늘 비 표시가 있었네. 그래서 더 그런가 보다. 아니, 날씨가 습하면은 더 더운 것 같아. 이제, 루비샤이님 어서오세요. 기온 보니까 이제 진짜 여름이 오긴 했나봐요. 최고 온도가 다 30도가 넘어가네. 얘기 듣기로는 올해는 체감 온도 40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러다가 정말 한국도 여름에 단체로 쉬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쿠로링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작년에도 엄청 더웠었잖아요. 근데 약간 작년보다는 조금 늦게부터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여름이 좀 작년보다 더 길 것 같아요. 작년에도 거의 가을 때까지 기온이 안 낮아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6월 달도 그렇게까지 막 덥진 않았어가지고 이러다가 올해는 12월에도 안 추울 수도 있겠는데요. 작년은 거의 5월부터 엄청 더웠었던 것 같은데 매해 날씨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 테이키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읽으면 되나요? 닉네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아, 맞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늘 저녁병 때
그거 구독 열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살짝 고민 중인 게 그 구독 MT랑 구독 배지가 나오는데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3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서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구독 배지랑 구독 MT 나오는 게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구독 먼저 열어도 괜찮으신가요? 상관없어요? 어, 그러면은 예정대로 오늘 저녁뱅 때 구독을 엽시다. 화면은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려나요? 왜냐면은 개인정보 적어야 되니까. 라임님 어서오세요. 오늘 폭염주의보 떴었구나. 아닌데? 오늘 뜬 게 아닌데? 오늘 뜬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 이상하다. 어제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습도가 좀 높나? 습도가 안 떠. 아, 습도 84%야? 오늘? 80% 넘었구나. 습도가 80%가 넘었네요. 오늘 어쩐지 뭔가 엄청 덥더라. 그러면은 나는 완전 내륙인데도 기온이 80%, 기온이란다. 습도가 80%가 넘어가면은 저기 바다가 맞닿아 있는 데는 습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와, 목포 89%야. 제주도는? 제주도는 생각보다 낮네? 제주도는 70%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건가? 이게 내륙과 바다 맞닿아 있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걸까? 습도 차이가? 그런가? 땅이 작아서 그런가? 와, 근데 오늘 제주도도 기온 날씨 장난 없네. 올해 여름에는 추운 나라가 인기가 많겠어요. 기후 문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아닐까. 이제 장마가 스콜성으로 변해가지고 아예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름이 확실히 예전보다 더 더워진 것 같아. 아닌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금 확 더워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더워졌어. 근데 앞으로 더 더워진다 그러잖아요. 매 여름이. 진짜 이러다가 한국도 생길 것 같아. 국가적 여름 휴가가. 왜 더운 국가는 여름에 막 한 달씩, 두 달씩 아예 국가적으로 쉬잖아요. 한국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워지면은. 이러면은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거야. 체감 온도가 2도 정도 좀 더 높네. 올해 체감 온도 40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매우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랫지역이 그렇게까지 기온이 높지가 않네요. 체감 온도는 좀 다르려나? 원래 보통 아래쪽 지역이 한 3도? 3도 정도 좀 더 높잖아요. 위쪽보다. 근데 오늘은 별 차이가 없네요. 다 같이 높네. 근데 진짜 이제 7월 시작인데 이러면은 7월 후반이랑 8월 달 기온 어떨지 정말 감도 안 잡혀요. 이제 막 7월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한여름이 7월부터 8월까지잖아요. 근데 한여름 시작부터 20도 후반에서 30도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두려워져.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뭔가 여름에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불 밖은 위험해요. 저는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긴 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불이 없으면은 못 자겠어요. 이상하게 뭔가 이불을 덮는 게 습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불을 안 덮으면은 너무 잘 때 어색해. 에어컨 틀고 이불 덮는 게 최고예요? 이불 좀 눌러줘 한 적은 있어요? 저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음, 에어컨 없는 지 좀 된 것 같아요. 몇 년 됐지? 에어컨 없는 지 꽤 된 것 같은데 몇 년 됐는지 기억이 안 나네. 몇 년 됐을까? 근데 꽤 됐거든요? 작년에도 에어컨 없이 살았었고. 맞아. 이게 습도만 조금 잡아줘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덥진 않거든요, 실내는. 근데 밖에는 습도를 제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데, 그래도 습도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덥진 않아요. 가끔 이제 너무 덥다 싶으면은 이제 냉풍기 가끔씩 틀어주고, 왜냐면 냉풍기가
틀면은 습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울 때만 한 번씩 틀어주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제습기와 선풍기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집이 원래도 좀 더운 집이면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습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좀 커요. 김명면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불쾌지수 자체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습도만 좀 잡아주면은 특히 저는 완전 바삭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습도 좀 빡세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진짜 끈적거리만 잡아줘도 땀이 잘 안 나요. 이게 습도가 많으면은 오히려 땀이 좀 더 잘 나더라고요. 막 끈적거리고. 그래가지고 제습기가 정말 매 여름마다 아주 한 건씩 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에어컨 없이 살아왔으니까. 근데 제습기는 없으면 안 돼, 여름에. 너 만약에 에어컨이랑 제습기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으면 뭐 쓸래 하면 저는 제습기 선택할래요. 이 제습기가 진짜 있고 없고가 엄청 영향이 큰 것 같아. 물론 에어컨 있으면 훨씬 시원하게 하겠지만 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제습기는 바람이 더워요. 맞아요. 바람 더워요. 그래가지고 제습기를 그 사람 반대쪽에다가 해놓긴 하거든요. 더운 바람 안 오게. 물론 음, 맞아요. 밖에 있다가 제습기 켜놓은 곳에 딱 들어갔을 때 역시감 진짜 좋아요. 제습되는 에어컨 사면 된다고요? 그래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에어컨이 제습 기능 달려있으면은 곰팡이가 더 잘 피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에어컨도 곰팡이 관리 잘 안 해주면 곰팡이 되게 잘 피잖아요. 제습까지 되면은 더 많이 필 것 같은데? 그쵸? 그렇구나. 근데 진짜 에어컨 없이 산지 꽤 된 것 같아. 진짜 한 5년 됐으려나? 5년, 6년 됐던 것 같은데. 응. 근데 아마, 정보 아, 에어컨은 제습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곰팡이는 송풍으로만 1시간 정도 가동하고 끄는 습관을 음, 들이면 됩니다. 그렇구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에어컨 내 제습 기능을. 그렇구나. 송풍으로 1시간이라니. 살면서 송풍 기능을 쓴 적이 있었나? 에어컨을 썼을 때도 송풍 기능을 썼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내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근데 에어컨 자체를 있었을 때도 그렇게 길게 튼 적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더울 때만 살짝 틀고 거의 안 틀었어가지고 에어컨 틀었을 때도 거의 잘 때만 1시간 정도 예약 틀어놓고 거의 안 썼던 것 같긴 해요. 제습기에 물 비워줘야 되는 거 귀찮아요. 맞아요. 제습기에 물 비워줘야 되는 거 귀찮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짜 저는 가끔씩 제습기 물 비워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사람 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뭐, 한 번에 틀 때 집 전체를 제습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방마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물이 이렇게 차는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해. 어떻게 뭐 방이 넓어봤자 막 10평, 20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좁은 방에서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오더라고. 너무 신기해. 제 느낌 회사의 비전 조설이란 게 정설이라고요? 공기 중에 수분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막상 이게 눈으로 보여지면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막 공기 중에 물방울이 떠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막 눈으로 보여지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존 주스림. 저희 집에서 쓰는 게 몇 리터짜리는 뭐 말이 안 돼. 몇 리터짜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꽤 오래 쓰긴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까지 자주 갈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 물론 다 안 찼어도 가끔씩 생각나면은 비워주기도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자주 안 차는 것 같기는 해요. 좀 큰 걸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몇 리터짜리인지 제가 산 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마음만 같아서는 제습기 어떤 거 쓰냐고요? 제습기 이게 브랜드 명이려나? 검색해볼까? 맞는 것 같다. 캐리어 제습기 있어요. 같은 모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캐리어라는 브랜드의 제습기를 씁니다. 뭔가 같은 모델로 보이는 거를 찾은 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 조금 다른데? 하나 사볼까? 제습기 홍보대가? 근데 진짜 제습기 있고 없고가 정말 진짜 커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 제습기의 중요성을. 작년부터 제습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습기가 있고 없고를 잘 몰랐는데 제습기 있고 없고가 꽤 크더라고요. 지금 쓰는 게 이 모델인가?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네. 근데 한 지금 찾아보니까 18리터 같네요. 생각보다 꽤 양이 크구나.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바다 근처예요? 바다 근처면은 체감 꽤 되지 않을까요? 와, 근데 바다 근처면은 제습기 하루 종일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양손으로 들고 버려요. 근데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크다고 체감을 느낀 적이 없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은 완전 꽉 차기 전에 버려주긴 하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근데 생각보다 용량이 꽤 컸네. 몰랐는데 생각보다 꽤 용량이 컸네요. 저는 적정 온도보다
좀 더, 낮,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낮게 해놓거든요? 18리터 정도는 그냥 들 수 있다. 아, 그냥 못 들어요. 저도 되게 무겁게 들어요, 이거. 그거 저 매일 데드리프트 10개씩 3세트 하면 근력운동 따로 안 해도 되겠다고요? 이거 들고요? 이걸 들고 데드리프트 10개씩 3세트를 한다고요? 쉽지 않은데? 이걸 들고 데드리프트를 10개씩 3세트를 한다라. 한 세트 다 채우기 전에 쓰러지지 않을까요? 음, 쉽지 않은데? 근데 진짜 제습기 방마다 하나씩 두고 싶은 이유가 얘 맨날 끌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또 이게 제습기가 막 가벼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방저방 갖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만 같아서는 방마다 그냥 하나씩 두고 싶어. 맞아. 여러분, 저 그거 왔어요. 아침 아직 안 먹었어요. 아침은 이따가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가? 오늘 조금 어지러워. 아침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맞아. 저 허벅지에 엄청 크게 멍이 들었거든요. 어, 여러분, 저 잠시만요.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써놓고 가야겠다. 다녀오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습기 틀었는데 혹시 소리 들리나요? 제습기 소리? 제습기 소리가 살짝 소리가 크긴 해가지고. 오리너구리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행이다. 여러분 제습기 좀 틀어놓고 있어야겠다. 너무 너무 찝찝해. 저 마이크 팝필터랑 그거 왔거든요. 쇼크마이너트. 원래는 팝필터만 썼는데 팝필터가 이제 그 판때기가 아니라 마이크에다가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보다 이게 좀 크기가 커가지고 와 되게 방망이 만하다 아이고 방망이 만하다 이러고 팝필터 딱 씌웠는데 그 쇼크마이트가 길이가 조금 위로 길어가지고 애가 좀 애매하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쇼크 마운트를 새로 사야겠다. 이러고 사가지고 어제 도착했거든요. 쇼크 마운트가. 근데 껴보니까 마이크랑 사이즈가 안 맞아. 마이크랑 사이즈가 안 맞는데 다행히 이게 쇼크 마운트 규격이 구멍이 더 작았으면은 아예 못 썼을 텐데 구멍이 큰 거예요. 커가지고 일단 마이크가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마이크를 넣고 연결을 했어요. 근데 애가 조금 흔들리는 거 빼면은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솜을 갖다가 화장솜 있잖아요. 화장솜을 갖다가 그 남는 공간에다가 막 끼워줬어. 그렇게 고정시켰어요. 이거를 뭔가 새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쓸 수 있으면 된 거니까. 나중에 좀 그 마이크 나사 부분 쪽, 연결 부분 쪽 자로 재가지고 한번 구매해봐야겠어요. 옥상의 빌런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예 마이크가 아예 안 들어가는 크기였으면은 새로 샀어야 됐을 텐데 다행히 들어가긴 해가지고 그냥 그 남는 공간만 솜으로 채워줬습니다. 아니요, 마이크랑 싸우진 않았고 새로 산 쇼크 마운트가 마이크랑 호환이 안 돼가지고 사이즈 규격 때문에 그래서 어찌어찌 임시 방편으로 마이크를 고정을 해줬어요. 파열음이 오늘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 파열음이 없는 이유는 오인패 쪽 사운드를 낮춰줬어요. 오인패 쪽 소리를 살짝 낮춰줬어요. 약간 평소에는 오인패 쪽 사운드가 100%로 해놨다면 오늘 한 90%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빨간색이 안 뜨네요. 오인패 쪽에. 평소에는 오인패 쪽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빨간색 불이 안 들어왔어요. 아마 소리를 좀 낮춘 것 때문에 이제 내 목소리를 견디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인패 쪽 게인을 좀 낮추니까 괜찮더라고요. 5인패 쪽이 이제 최대로 해놨었는데 원래는 근데 그게 제 성량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낮춰봤거든요. 그 컴퓨터 자체 내에서도 이제 낮춰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5인패 쪽을 살짝 낮췄더니 해결이 됐어.
그리고 아마 팝필터 바꾼 것도 영향이 있으려나요? 팝필터도 바꾸긴 했거든요. 그러려나?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깔끔해요? 아, 그러면 팝필터 영향이 있긴 한가 보다.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은 브랜드 마이크 쓰는 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자기도 이거 쓴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러고 산 거였는데 팝필터가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한가 보네요. 저는 막귀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는 거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다들 좋은 팝필터 쓰는 거겠지? 팝필터도 되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번에 알았는데 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팝필터 안에 그 마이크 규격 안 맞는 마이크에 쓰라고 그 마이크 자체에도 끼우는 다른 뭔가가 더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갔지?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내가 박스에다가 다시 넣었나? 나는 필요 없어가지고. 그렇군, 박스에다 다시 넣었구나. 제 거는 다행히 그냥 딱 맞아가지고 이거 없어도 되더라고요. 애초에 이게 안 들어갔어.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한번 잠시만요. 너무 큰데? 쪽 위치를 좀 잡아볼까요? 너무 작나, 이거는? 조금 키워드릴까요? 한 요 정도? 아이고. 이어폰을 끼고 온다고요? 오늘 ASMR 안 하는데? 이따 저녁 때 하는데? 안 그래도 저기 팬심 M에서 향수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소리 체크를 위한 발버전. 그래가지고 오늘 향수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 컨텐츠하고 빠르게 방송을 합시다. 사실 오늘따라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왠진 모르겠는데 오늘 유독 피곤하네요. 특별히 막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향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대본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한 절반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나머지 절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향수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언제부터 향수를 썼을 것 같아요? 이 인류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이 향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냐? 이 향수라는 거가 인류가 탄생을 하면서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향수는 인류의 탄생과 늘 함께 있었던 거야. 인류에서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먼 옛날부터 인류가 태어남과 동시에 같이 이제 향수도 태어났다.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향수의 형태랑 용도가 좀 달랐어요. 우리는 이제 향수를 쓸 때 언제 써요? 이제 뭐 외출할 때나 이럴 때 우리는 미적 용도로 향수를 뿌리잖아요. 약간 취향 같은 느낌으로다가 뭐 향수를 뿌리는 게 취향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꾸미기 위해서 향수를 쓰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향수를. 그럼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이 향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면은 신을 숭배하는 의미로 향이 나는 나무와 송진을 신에게 바쳤어요. 이때 이 나무와 송진을 불에 붙여서 태운 다음에 연기를 냈는데 이 연기를 내므로써 자신의 기도가 신에게 닿길 이제 바랬던 하나의 행위였어요.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연기를 통해서라는 말인데 이 뜻을 가진 라틴어가 퍼퓨메어라고 해요.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죠? 맞아요.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퍼퓸, 향수의 기원이 되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향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래됐죠. 라틴어도 너야? 맞아요. 생각보다 이 라틴어를 기원으로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향수라는 단어도 라틴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집트에서도 향수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향수를 신성한 물질로 여겼었어요,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이집트 제사장들이 신전에서 직접 이제 제조를 했다고 해요, 이 향수를. 이때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집트의 향수가 키피라고 불리는 이제 향수였는데, 요 키피가 신을 기리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걸로만 이제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옛날에는 향수를 단순히 뭐 신에게 바치고, 약간 신에게 싸바싸바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뭐 두통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맞는 향수를 제조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좀 신기하죠? 세계사의 이상한 일은 영국, 어원은 라틴어. 맞아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랑 로마에서도 향수를 의료용으로 사용을 했어가지고 로마 시대에 왔을 때에는 의료용 향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약간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용법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랑 로마에서는 단순히 이걸 의료용으로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비누가 이제 없던 시절에는 목욕을 할 때 이 향유를 몸에 바르고 때를 미는 도구가 있었나 봐요. 그걸로 몸을 문지르면서 비누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대요. 이 향유라는 게.
그래가지고 비너가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비너 대체품으로 향유를 사용을 했다.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중세로 넘어가면서 중세 유럽에는 이제 기독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등장으로 향수를 더 이상 종교에 하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미적으로 또는 유혹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종교 외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금기시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종교에만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규칙이 생겼나 봐요. 음. 근데 문제는 이게 허용이 됐긴 됐는데 그다지 좋은 인식이 아니었어요. 약간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약간 미적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유혹을 위해서 향수를 사용한다던가 하면은 약간 너 좀 발랑 까졌네? 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금기시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막 그렇게까지 막 좋은 인식은 아니었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이유 외에 사용을 할 때는 이전처럼 치료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었대요. 이 향수가.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악취가 병의 원인이라고 믿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향을 내는 향수가 질병이나 뭐 이런 거를 막아줄 거라고 믿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면은 이 향수가 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겠지. 질병 같은 거를 막아주겠지라고 믿으면서 이제 향수를 사용을 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유사과학 같은 거죠. 이제 그 시절의 유사과학 같은 거죠. 음,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게 몸에서 이제 악취가 나면은 보통 둘 중 하나잖아요. 진짜 병에 걸렸던가 아니면은 씻지 않았던가.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관련된 일이니까 절반은 맞았던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약간 유사과학이다. 이제 그러고 8세기가 되어서는 증류기인 알람빅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증류기의 이름을 이제 알람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 알람빅이 등장을 했지만 문제는 요 알람빅은 아랍인들 사이에서만 사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이런 데에서는 이 알람빅이라는 증류기를 사용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존재 자체를 아마 몰랐겠죠? 이 증류기 자체를. 근데 이제 이 증류기를 이용한 발효 제품의 증류 수출은 그보다 한참 후인 13세기 말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라는 도시에서 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5세기나 지나서나 이 발효 제품의 증류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이 증류 수출법의 등장으로 알코올 베이스를 한 새로운 형태의 조향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향수도 알코올을 베이스로 하는 향수들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알코올이 첨부가 되지 않은 정말 진짜 말 그대로 기름만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뭐유, 향유 이런 식으로 유자가 붙었죠. 기름 유자가.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도 알코올 성분을 빼면은 기름인가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기름이에요. 음. 이 향수에서 알코올 성분을 빼면은 기름입니다. 그쵸? 기름이 이제 끈적거리죠. 끈적거리고 기름은 또 증발하지도 않고 겉돌잖아요, 피부에서. 그래서 이제 알코올 베이스 향수가 현재에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 없으면은 계속 겉돌 텐데 이 알코올을 첨부를 함으로써 이 알코올이 증발을 하면서
이 기름도 같이 증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수에 알코올을 넣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제 넣는 겁니다. 이제 13세기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는 이 악취가 질병의 징후로 여겨졌대요. 뭔가 조금 더 발전을 했죠. 단순히 악취가 나면은 얘가 나한테 역마를 가져다 줄 거다, 병마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거는 하나의 징후다. 라고 조금 더 인식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했죠. 이제 개인용 포맨더에 다양한 향신료를 담아서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이 포맨더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엠버 향이 나는 구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이 향랑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 이제 같은 용도다라고 말하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요게 이제 좀 향랑 같은 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포맨더라는 것에 다양한 향신료를 담아서 지니고 다녔는데 이는 17세기가 들어서도 계속 사용이 되었대요. 근데 이제 형태는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뭐 크기가 조금 더 작아졌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요 포맨더라는 거를 계속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이 포맨더는 매우 강한 애니멀 노트의 향을 발산을 했어요. 이때는 아마 그 동물 기반으로 한 베이스가 좀 많이 사용이 됐었나 봐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미색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사람들이 좀 이제 씻습니다. 근데 이 과거 사람들이 씻지 않았던 비하인드가 있기는 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 예전에는 사람들이 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공중 목욕탕도 있고 씻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뒤 사람들이 씻지를 않습니다. 왜 씻지를 않았냐? 이제 옛날에 한창 전염병이 유행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한창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당연히 이 전염병이 뭐야?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면은 옮는 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병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공중 목욕탕 같은 거를 계속 이용을 했어요. 이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이 확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 물이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하는 거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 중 하나가 물이다. 물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점점 안 씻게 됐어요. 원래는 잘 씻다가. 그래서 이 안 씻는 시기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씻는 것이 위생에 좋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는 이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비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비누가 향을 내는 도구로서 주요 도구가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일석이조가 된 거야. 이 비누를 사용을 하면은 좋은 향도 나고 동시에 이제 위생까지 챙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비누 말고도 세탁을 할 때 물에 섞어서 향을 내는 오드 뚜알렛이나 손수건에 뿌려가지고 향을 내는 용도의 이제 엑스트레도 사용이 되었대요. 이 오드 뚜알렛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이런 거겠죠. 우리도 지금 막 세탁할 때 세탁물에서 좋은 향기 나라고 섬유유연제 같이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19세기에도 있었던 거야. 19세기에도 오드 뚜알렛이라는 거를 이제 세탁을 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세탁물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했대요. 아마 이 오드 뚜알렛이
향수 명칭이기도 하거든요. 향수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향수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한 세 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드 퍼퓸이랑 오드 떨렛이랑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일단 대표적으로는 맞아요. 오드 퍼퓸 아니면 오드 떨렛으로 하는데, 오드 퍼퓸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농도가 짙고 더 길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드 떨렛이 조금 더 이제 지속 시간이 짧은 좀 더 가벼운 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아무튼 그렇다. 아마 여기서 온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 오드 떨렛이라는 명칭이. 맞아요. 오드 코롱. 맞아. 타키리님 어서 오세요. 뭐야, 언제 오셨어? 맞아요. 샤워 코롱 같은 거라서. 저 샤워 코롱이 코롱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지속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로 알고 있고, 오드 퍼퓸으로 가면 한 다여섯 시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드 떨렛이 그 중간 값이고, 타키리님이 저의 사랑스러운 자매님이세요. 심지어 저랑 머리색도 똑같이 분홍색이야. 너무 좋아. 요즘에 모비노기랑 어제는 오버워치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19세기 후반에는 드디어 향수를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뭐 미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한 가지 제한점이 있어요. 너무 막 과한 향수들 있잖아요. 막 엄청 화려하고 이런 과한 향수들은 여전히 문란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 과한 향수를 뿌리면은 별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과하게 화려하다. 아니다. 이거는 좀 정숙한 향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만약에 A 재판관이야 하면은 이 A 재판관이 느꼈을 때는 화려한 것 같아. 그러면은 너는 문란한 향수를 쓴 거야가 된 거고, 이 당시에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별로 이거는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정숙한 향수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숙한 향수를 쓴 사람이 된 거야. 맞아요. 그냥 단지 이 판가름을 하는 그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된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역시 이 판단하는 거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불공평하죠. 맞아요. 되게 편파적인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화려한 향수는 그렇게까지 좋은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 요즘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1880년대부터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합성 향료가 탄생을 하게 돼요. 뭐 바닐라 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베르가못 베이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 합성 향료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향수에 영향을 줬어요. 이 향수의 발전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향수의 형태가 된 이제 베이스라고 해요. 이 합성향료, 이 1880년대에 나타난 이 합성향료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향수까지 이어져 왔다고 해요. 백사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향료들을 이때부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옛날에도
식물 같은 데에서 이 향료를 추출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합성 향료의 등장으로 이 한계가 조금 더 누그러졌어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향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됐고, 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차로 마시면 그쵸? 차로 마셔도 맛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향수만 발전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점점 과학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기계들이 생기죠. 이 기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향수도 이 기계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점점 생산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 합성 물질의 특허가 있었는데 이 특허가 공공의 영역으로 넓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향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합성 향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향수를 제작할 때 이 단가도 낮아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생산 속도도 예전보다 더 빨라지니까 물량도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리담회 같은 게 가능해졌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향수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 합성 향료도 그렇고 이 산업 발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옛날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서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향수 시장 자체가 이제 넓어지게 된 거예요. 더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아니야. 나는 상류층을 위해서만 향수를 만들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던 상류층을 타겟으로 하던 조향사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향수를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높은 가격의 향수를 자신의 고객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고급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 고급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제품의 라인업을 간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하나의 브랜드가 10가지의 향수를 팔았다면 이제 5가지의 향수를 판매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고객들이 자신의 향수를 조금 더 어필하기 조금 쉽도록. 왜냐면은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조금 더 이해시키기가 쉽잖아요, 고객들을. 그래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병을 굉장히 화려하게 제작을 합니다. 화려하고 예술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나는 쟤네랑 좀 달라. 이런 화려하고 예술적인 병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는 이 병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노고와 철학적 정신을 담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거죠. 맞아요. 마케팅이랑 브랜드와 비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고급화 전략은 현대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죠. 근데 이것도 유구한 역사가 있었다. 맞아요. 이것도 이제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향수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 그쵸? 있죠? 이 명품 브랜드들도 향수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분량이 20분이 넘었어요. 거의 30분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향수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들도 있고,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쵸?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 향수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에 관한 얘기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들이 사용하는 향수에까지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향수의 첫 시작부터
1880년대 산업화가 된 향수의 시대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점점 이 향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옛날에는 그냥 오로지 종교를 위해서만 사용을 했다던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가를 해봤자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이 인식이 점점 바뀌면서 점점 미용적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게끔 옵니다. 정말 조금 신기한 거거든요.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이게 약간 종교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이 이제 조금 들었는데, 이 의료적으로 사용을 한 거는 조금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신기했다. 옛날 사람들은 뭐 향수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으니까 가능했던 행위였겠죠. 요즘에서 그냥 향수는 그냥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귀걸이 끼듯 목걸이를 차듯 그런 약간 액세서리 용도의 향수였는데, 옛날에는 또 이 향수를 굉장히 성스럽게 여겼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차이겠죠? 기술의 발전을 함으로써 더 이상 좀 뭔가 이 향이 나는 제품이란 게 좀 이상 특이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특이하게 여겨졌다면은. 그쵸? 약간 지금의 손소독제 위치 마냥. 그러고 보니까 손소독제도 알코올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유럽인들이 안 씻어서 향수가 발달했던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요것도 앞부분에서 살짝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이었냐면은 옛날에 이제 과거에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악취가 나는 게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혹은 이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악취가 나는 몸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마를 막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향이 나는 커맨더라는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녔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좀 강하다고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안 씻었을 때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향수 같은 제품을 쓰면은 악취가 더 심해집니다. 진짜 그 안 씻어서 나는 악취에다가 향수까지 쓰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배가 돼요. 미미르 선생님 시험에는 뭐 나오냐요? 오늘 한 얘기 전부 다 나올 예정입니다. 복습하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즘에도 안 씻고 향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안 씻고 향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향수를 뿌리면은 악취가 가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 아니에요. 향수는 무조건 씻고 쓰셔야 돼요. 악취가 더 심해지거든요. 진짜 그냥 악취만 났다면은 여기에 향수를 더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납니다. 진짜 쓰레기장 냄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향수는 정말 꼭 씻고 쓰셔야 돼요. 페브리즈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향이 나는 제품 자체를 쓰면은 악취가 더 심해져요. 페브리즈도 마찬가지로 향이 나잖아요. 이 페브리즈 뿐만이 아니라 향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향수를 쓰면은 내 악취가 가려지겠지? 그러니까 안 씻고 뿌려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씻고 뿌리셔야 됩니다. 애초에 페브리즈든 향수든 근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페브리즈만 악취가 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향수만 악취가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어차피 똑같이 안 씻은 상태에서 향수를 뿌리면은 똑같이 악취가 더 심해집니다. 애초에 그
안 씻어서 나는 악취를 숨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씻는 것 뿐이에요. 씻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악취를 숨기고 싶으시면은 씻는 게 답이에요. 뭐 몸이 아파서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단순히 그냥 안 씻어서 나는 악취는 씻음으로써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막 향이 나는 제품을 갖고 있다던가 향수를 뿌린다던가 페브리즈를 뿌린다던가 그런다고 해서 악취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하던데? 그쵸? 아무래도 아무 얘기를 안 하겠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음. 굉장히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안 하거든요? 저도 상대방한테 악취가 난다고 해도 그거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좀 민망해 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는 것보다는 그냥 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향수는 잘 씻은 몸에서 났을 때 향기롭지 아니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토끼분들이 잘 씻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오늘의 향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에 이어서 하고 향수 역사 끝나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다른 향수 얘기를 또 들고 올지 아니면은 완전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로 가져올지 그거는 이제 다음에 역사까지 끝나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주제만 하면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다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향수에 관심이 많냐고요? 저는 향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향수에 관련해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조향사는 아니었지만 향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향수 관련해서 직업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오늘도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힘내고 오늘만 이제 있으면은 내일부터는 또 즐거운 주말이니까 오늘도 이제 즐겁게 보내도록 합시다. 무역의 역사를 잘 알지 않냐고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인간과 인어의 교류가 끊긴 상태라서 사실상 잘 모릅니다. 저도 배워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따가 저녁 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안녕. 이따 봐요. 빠빠이. 오뱅알 저녁에 만나자요. 찬치즈 고마워요. 저녁에 만나자요. 다들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빠빠. 냠. 냠. 찬치즈 고맙다요. 냠냠. 다들 보내주시는 거 아껴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신다면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진짜 빠빠.